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적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남한을 통치할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한국이 북한을 접수했을 때 또 한국은 어떻게 북한을 통치할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북한이 한국을 접수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상해 보는 시간이에요. 필명이 조약돌이란 분이 누리꾼인데 어떤 그 게시물 올려놓은 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든 게 월남이 1975년 4월 폐망하고 월맹 정권 10년간 자행했던 걸 모델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탈북자들이 종종 한국을 접수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작성해 놓은 것을, 전해 온 것을 이게 조합해서 만들었다, 이랬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점검해보고 예상해볼까 해요.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월맹군이 월남에서 자행했던 일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월맹군이 월남을 관리하는 요령, 접수 행동 요령을 바로 북한에서 제공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짜놓은 시나리오를 월맹이 받아서 자기들도 써먹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월남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남에서 일어나고 뭐 등등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인구조사, 주택조사, 재산조사를 일거이 해버린다. 모든 재산은 매매 동결시키고 만약에 처분하거나 사고 팔면 이제 처형당하죠. 실제로 월남에서 금지되고 그 재산들은 모두 월맹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팔고 사고 못하죠. 뭐 팔면 처형한다 했지만 처형당할 것까지도 있겠습니까? 팔고 사지도 못하는데 월맹군은 모든 재산 접수해가지고 자기들 다 차지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베트남의 상류층 아마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일체 모두 차지했으니까. 하나에서 10까지.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일체 이동 자유가 없었어요. 이동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건 충청도에서 서울로 가든 모두 허가받아야 이동할 수 있어요.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도 그때하고 30년, 40년 전하고 틀린데 지금도 그럴까? 그러고도 남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북한에는 타 지역을 이동하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평양에서 살다가 탈북해온 분들이 전하는 그런 소식에 의하면 평양에는 지금도 밤에 불시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외부인이 오지 않았나 하고. 특히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심한가 봐요. 뭐 행사가 없을 때도 그러한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밤마다 점검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가족 점검을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은 어디서 왔어? 지방에서 친척인데 잠깐 볼 일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럼 허가증 내놓으시오, 이렇게 되겠죠? 허가증이 없으면 체포당합니다. 여러분 집에 경찰이든 통장 반장이든 날마다 인원점검하러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지긋지긋 안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물며 적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월남에서도 그렇게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월남에서는 이동 후 자유는 없었어요. 북한에는 지금도 이동 후 자유가 없고 점검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남한 적화 때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심하겠죠. 월남 폐망 직후 5호 단계가 실시됐다래요. 5집 단위로 모든 것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그 중에 한 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다섯 집이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5호 담당제인데, 당연히 적화가 됐을 때는 5호 담당제 아니면 3호 담당제가 실시된다. 이런 거지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남한에서 당연히 하지요. 이 연대 책임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진시황제 때도 모든 군대는 10명 단위로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명령을 어기고 후퇴를 했다. 그럼 10명이 처형됩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그와 같이 3호 담당제, 5호 담당제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3호 담당 책임자나 5호 담당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불평불만한 자 또는 허가, 사정, 승인 이런 걸 무시한 자, 이거는 공개 처형되죠. 운동장에 모아놓고 공개 처형. 올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도 공개 처형 수없이 하죠. 또 무상계급과 유상계급을 분리시킨다 하고는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 그건 뭐냐? 전라도 사람을 저 함경도로 옮겨버린다든지 또 부산 사람을 평안도로 옮겨버린다든지 이와 같이 멀리 이동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도시인이라도 저 촌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냥 자급자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땅과 재산, 집은 모두 수탈돼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한국의 기득권,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정치인 모두 체포당하고 예를 들어서 거의 처형되거나 처형 안 돼도 수용소에 들어가지요. 3년, 5년 안에 다 사망한다. 월남 실제로 수용소 안에서 5년 안에 거의 다 사망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경찰 공무원, 군인 등등 뭐 할 거 없지요. 모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의 기득권들은 모두 그런 형태로 제거당했다 이거예요. 월남 다 제거당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몇 배 더 강하게 제거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형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최측근, 최고위층도 잠깐 말 한마디 아니면 조금 태도 불량 아니면 잠깐 좋은 거 이걸로 공개 처형 당하지 않아요. 하물며 나머지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머지 말할 나이가 없어요. 월남보다는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유상계급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 자, 뭐 이걸 유상계급자라 하는가요? 유상계급자 말도 좀 묘해서 잘 모르겠네요. 사회범죄자, 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 자 등등 이 경우는 집단 처형해버린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사람은 없네요. 내 집, 내 재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월남에서 그 정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회의 지도층 기득권은 모두 처형되거나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됩니다. 당연히 전쟁 후에는 거의 다 배급제예요. 뭐 북한 아니라도. 그런데 공산국가, 북한 이런 데는 배급제 수십 년 해온 거 아닙니까? 배급 안 준 게 이상하지요. 오히려 배급 안 주면 이상해요. 배급제로 다 되는 거지. 식량물까지. 다 배급 타먹어야 되니까 누구도 반항 못하지요. 내 땅, 내 집 없고 내 농토 없고 식량까지 배급 받아보세요. 누가 어떻게 감히 대항하겠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전부 재교육장으로 끌려가고 강제노동한다. 이것은 바로 월남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대부분이 5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그래요. 자, 말 함부로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처형한다. 재판은 없지요. 언뜻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직결 처분입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모든 재판은 공개 처형이고 직결 심판이에요. 바로 판결 바로 내려서 바로 처형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죠. 북한에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 없어요, 북한. 장성태 무슨 재판 받은 겁니까? 바로 판결 그 자리에서 받고 3일 있다 처형됐는데 그게 재판이에요? 그냥 정해놓은 거 시행한 거지죠. 저건 처형하고 정해놓은 거 시행한 거지요. 그런데 그 혼란기에 재판하겠습니까? 언제 재판해요? 그 수많은 건을. 전시에는 그래서 거의 길 처분하는 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하물며 북한에서야 남한의 아파트 집 모두 이제 북한 사람들 다 차지하죠. 또 남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 척박한데 재건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시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강제 노동하면 제대로 살아남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탈북자들이 행동요령 그런 거에 전한 내용 같아요. 나도 인터넷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들어있네요. 남한 출신들은 100년간 통일조기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트 피플이 등장하겠죠. 일본이나 대만이나 어딘가 탈출하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죠. 이게 월남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월남에는 한 105만 정도가 바다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11만이 물에 빠져 죽거나 해적들에게 죽고 나머지 한 95만 정도가 다른 나라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양 사태가 일어난다, 무장 폭동이 일어난다, 시위가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즉시 무참하게 진압되지요. 왜 무참하게 진압된다 이러겠습니까? 월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참하게 진압됐죠. 가차없이.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인터넷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통화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외국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친지와도 얼마나 자유롭게 통화를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꼴방에 앉아서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화가 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며 뉴스 보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뉴스도 정해진 시간에 나온 거 그것만 들어야 될 테니까. 또 정해진 뉴스만 보도하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될 테니까. 지금 스마트폰 열어놓고 마음대로 세계 온갖 곳을 다니면서 쇼핑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겠죠. 자, 이런 내용이 실제 월남에서도 일어났고 남한이 적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붙여봤어요. 이해하기 좋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원래 예로부터 점령지에서는 흔하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통치 관리가 특이하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점령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재산 다 뺏고 기득권 세력, 통치 세력,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세력은 모두 다 처형 제거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로 얼마나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습니까? 아니,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그랬고, 중국인이 뭐니, 다른 나라 쳐들어가 점령할 때도 그랬고, 청나라, 금나라, 거란 다 그랬거든요. 점령하면 거기서 모두 수탈하고, 뺏고, 기득권을 처형하고, 또 대다수는 노예로 삼아서 전쟁터에 앞세우고 물자 나르게 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이송해서 노예로 부려먹거나 이렇게 기본으로 해왔어요, 옛날에.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지만은 아까 말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설마 그럴 일 어디 있겠어?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누구나 바람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 어떤 기득권에 속한다, 주요 인사라고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월남에서 월명을 위해서 협조하고 간첩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공신으로 대우받고 큰 높은 자리 부여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됐을까요? 전혀 아니죠. 모두 체포돼서 다 처형됐어요. 왜 그러냐? 배신자고 그 배신자를 한 번 배신하고 또 배신한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족속은 살려놔봐야 나중에 통치하는데 지장만 온다. 반항을 한다면 그런 자들이 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모두 처형돼 버렸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도 절대로 북한 추종 세력들이 크게 대우받고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초기에는 이용은 좀 당하겠지만 다음에는 말끔하게 다 청소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희생양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죠. 또 북한 당국 입장에서 다 이용해 먹고 써먹었는데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사냥 끝나면은 사냥개 잡아먹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같이 이루간 공신도 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창의가 되잖아요. 전쟁을 하고 적을 무찌를 때는 정말 내 행제고 내 장군이고 내 신하고 했지만은 나라가 평화로워졌는데 통치하는 데는 창의가 되거든요. 오히려 공신들은. 그래서 공신들은 3대를 못 넘어가고 다 멸족되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합니다. 3대를 못 넘어가요. 조선시대에도 조선을 건국할 때 공을 세운 공신들이 태종 때 모두 제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명나라 같은 경우는 주원장이 당대에 다 제거했어요. 형이 아우야 하면서 같이 전쟁터에 뛰어다녔던 그 전우들, 공신들 바로 당대에 다 제거했는데 그게 무려 5만 명이 이르렀다 그래요. 2대에 가지도 않았어요. 당대에 그랬어요. 여러분께 흉한 말씀을 전달해드려서 이거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또 공포심을 가질 일도 아니고, 다만 세상에 이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 이 차원에서 듣고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나라 잘 지키고, 정치하신 분들은 또 정치 똑바로 하고, 기업하신 분들도 열심히 사업하시고, 언론인들은 공정 언론 보도하고, 또 모두가 국가가 있어야 내 기업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 가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